JPB 미디어 2회 예고 월요일에는 영화 기대작을 다뤄보는 코너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지난주에 이어 드래곤볼 슈퍼극장판 브로리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짝사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두고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것이 왜 논란인가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먼지 마루 순이와 집사들의 그냥 썰 시간에는 CU에서 출시한 반려묘 장난감을 솔직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콘텐츠 JPB 미디어에서 함께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만화, 영화를 다뤄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 이번 주에 들여다볼 작품은 저번 주에 이어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브로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브로리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갈 필요 없다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니다, 반드시 극장에 가서 봐야 한다 라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최강 캐릭터 오지터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번 애니메이터 마코 요시히토 씨가 말한 인터뷰를 보면 이번 극장판에 등장할 오지터를 그리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등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오지터가 무슨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드래곤볼의 양대 축인 손오공과 베지터의 퓨전 형태를 오지터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드래곤볼 Z 12기 극장판 부활의 퓨전 오공과 베지터라는 작품에서 선보였던 캐릭터인데요. 극장판은 외전이기 때문에 정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지터는 드래곤볼 원래 세계관에서는 없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이번 극장판에 정사로 포함되는 거죠. 정사에 나왔던 포타라, 귀고리 합체, 베지트랑 비슷한 형태죠. 사실 GT에서도 초사이어인 포 오지터가 등장한 바 있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블루 상태의 오지터가 처음 등장할 거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설마 브로리한테 블루도 털리고 블루 계약권도 털릴 게 뻔한데 일반 초사이어인 상태의 오지터가 등장하지는 않겠죠. 식상함도 있지만 오지터라는 캐릭터가 워낙 막강한 캐릭터로 그려졌기 때문에 드래곤볼 팬분들이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감독이 나가미네 타치야입니다. 나가미네 타치야 감독이 누구냐면 슈퍼 본편 3기 감독을 맡은 인물입니다. 본편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래곤볼 슈퍼가 초반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작화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후반부로 가면서 완전히 해소가 됐고 3기에는 드래곤볼스럽지 않은 명암 효과까지 들어가면서 그림체 자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극장판 역시 작화 자체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나가미네 타치야 감독이 악역 캐릭터의 설정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드래곤볼 전성기였던 90년대를 보면 악역은 이유 없이 그냥 악역이었어요. 근데 현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악역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악역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영화판의 상황이에요. 나가미네 타치야 감독의 전작을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살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전작 중 하나가 원피스 극장판 필름 Z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런인 Z는 원래 해군, 즉 착한 놈이었는데 동료들이 새로운 칠무이한테 죽으면서 악역이 된 캐릭터예요.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리기에 브로리는 정말 좋은 캐릭터거든요. 기존 작품들에서의 브로리라는 캐릭터를 보면 너무 강하게 태어나서 버림을 받고 또 너무 세서 아버지에게 구속장치로 이용을 당하는 캐릭터죠. 근데 전작들에서는 브로리라는 캐릭터를 그냥 엄청 센 캐릭터로 만들면서 사실 이런 요소들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안 됐어요. 근데 나가미네 타치야 감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브로리라는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단순 싸움만 하는 드래곤볼이 아니라 감정선까지 자극시키는 그런 드래곤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브로리를 보기 위해 극장을 꼭 가야 하는 이유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저는 보러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첫 작품을 많고 많은 영화 중에서 드래곤볼로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은 세계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원피스 작가인 오다 에이치로, 나루토 작가인 키시모토 마사시 등이 존경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뽑은 감독이 바로 드래곤볼의 아버지 토리야마 아키라죠. 거기다가 다른 만화랑 달리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은 나이를 먹으면서 저랑 함께 자란 캐릭터거든요. 다른 만화도 물론 나이를 먹죠. 근데 외형이 소년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커가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만화는 전무후무합니다. 이거는 만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주인공을 교체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피스에서 정상결전 이후 2년이 지나서 외관이 다소 변화하긴 했지만 캐릭터 자체가 소년에서 성인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짱구는 아직도 5살이에요. 캐릭터가 교체가 되면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도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 드래곤볼을 처음 봤던 독자들도 지금 30이 넘은 것처럼 드래곤볼은 손오공도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저희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캐릭터죠.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작품을 선정해서 봐야 하는 이유와 볼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즐겨찾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걷고 있겠지. 가끔은 뒤돌아보고 싶어질 모태솔로라도 다들 짝사랑은 하고 계시죠? 첫사랑보다 가슴 아플 수도 있는 짝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연애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연애하신 게 좀 언제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년이요? 2년, 3년? 아, 그 2년, 정도가, 3년 정도.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옛날에 짝사랑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짝사랑을 잘 안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건 중학교 때 한 번이랑 그다음에 3년 전, 2년 전쯤 그때쯤 했던 짝사랑이 기억이 나긴 하죠. 3년 전이라고 하면은 아까 3년 전에 마지막 연애를 했다고 했는데 아. 마지막으로 연애하신 게 좀 언제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혼자 있었을 때 잠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서 그때 그때 기억이 좀 그때 기억이 좀 강하게 나죠.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어떤 분이셨어요? 그 짝사랑 하시는 분이? 같은 반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되게 소심하고 이래서 여자 친구, 그러니까 이성 친구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아, 정말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냥 뭐 그때는 뭐 얘 성격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 아, 이었던 이상형에 거고. 가까운? 하긴 그때는 약간 그런 걸 따라가긴 하죠. 맞아요. 내가 좀 내가 원하는 그런 타입이냐 이상형.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나 어떤 좀 내가 이 사람한테 매력을 끌었던 그런 포인트?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약간 흐리멍텅하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그건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미인인 뭐 김태희 씨나 뭐 전지현 씨나 이런 사람보다 살짝 흐리멍텅하게 생긴 연예인분들을 약간 또 좋아하는 백진희 씨 백진희 씨, 진짜 예쁘시죠. 그러니까 그 하이킹 마지막 편에 나왔을 때 그 재수생 역할인가 취진생 역할로 나왔을 때가 있어요. 백진희 씨가?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빈틈이 많은 타입이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빈틈이 좀 있는 그런 타입을 그런 좋아하신다. 타입을 좀 좋아해요. 지금 생각했을 땐 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첫사랑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분한테 뭐 직접적인 대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말도 못했어요. 아, 진짜 계속 말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만 계속 맴돌았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둘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됐잖아요.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동창회 모임 같은 데서 만난 적이 있는데 되게 덤덤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갑자기 설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예뻤던 기억이어서 그거를 건드리기 싫은 느낌?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약간 유리병 이렇게 담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랑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처럼 성격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예뻤던 기억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때
그 짝사랑보다는 최근에 했던 짝사랑이 더 많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너무 안 그때는 됐으니까. 너무 어렸을 때라 사실 이게 짝사랑이라고 사실 단정을 지어서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상형을 원했던 거면 약간 동경 이런 거랑 더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아마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경의 세상들. 동경 정도 막 연예인 좋아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감히 사귈 생각은 못 하고 대시할 생각은 못 하고 그냥 되게 잘생겼네 막 약간 이러면서 혼자 상상만 열심히 하는. 3년 전에는 뭐 어떻게 만나게 되신 분이세요? 이게 예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져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 사귀셨네.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려는 타이밍에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개인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예전에 제 모습이 투영해서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관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위로도 해주시면서도 좀 잘 됐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왜 짝사랑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그냥 살짝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뭐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가서 계속 뭘 좀 챙겨주고 싶고 이럴 뿐이지 뭐 안 친한데 갑자기 영화 보러 가실래요? 밥 먹으러 가실래요?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약간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타입이었죠. 지켜만 보다가 이렇게 점점 멀어졌구나. 그때 딱 영화 한번 보실래요? 약간 이랬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지금도 생각나세요? 어떠세요?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저가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슬프다. 지금 그때 이후로 연애 못하고 있어. 결국 못 잊으신 거 아니죠? 못 잊어서 연애 못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저 원래 되게 있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3년 사귀시고 6개월 만에 짝사랑이 생기셨는데 있는데 오래 걸린다니.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분 실제로 지금 만나신다면 좀 다시 이렇게 대시해보시거나. 제 머릿속에서 되게 너무 무상화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 좀 더 좋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좋으니까 감히 내가 감히 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안 그런 타입이거든요. 누구 앞에서 약간 당당하자라는 타입인데 그냥 왠지 그 사람 앞에서 이게 될까? 내가 감히? 내가 언감생심?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되더라고요. 짝사랑이 안 좋은 게 계속 혼자 상상을 많이 하니까 맞아. 혼자 무서워해. 막 맞아. 이랬다 이러면 어떡하지? 이랬다 차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맞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마 좀 장애물이 됐던 것 같네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좋아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 거는 넉넉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함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다. 간절함? 이게 좋아하게 되면은 이런 걸 꼭 줘야 되는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자꾸 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짝사랑이 정말 첫사랑은 되게 예쁜 기억이라고 한다면 짝사랑은 되게 아픈 기억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짝사랑은 거의 짝사랑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이 나지. 첫사랑도 대부분 그렇기도 맞아. 하고.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들이 짝사랑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언젠가 혹시 잘 되게 되면 그때는 웃으면서 네, 가면 벗고 얘기하시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화제가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코너 이게 왜 논란인가 시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리벤지 포르노입니다.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 사건과 연관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구하라 씨와 관련 내용은 아직 법적이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관계로
이번 영상에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리벤지 포르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즉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후에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 등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반부터 밝히자면 이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제는 리벤지 포르노 대다수가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대다수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혹 알게 되더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이 퍼져나간 상태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강화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가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에 관한 삭제를 요청하게 되면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사업자 역시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인터넷에 한번 유포가 된 사진이나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 이유로 협박 도구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유포되면 안 좋은 방법으로 계속 나락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자신과 관련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돼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서 등 국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소지 자체가 불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P2P 사이트나 토렌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P2P 사이트나 토렌토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을 받는 순간 받은 이용자 역시 관련 영상을 함께 배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배포자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IP 추적 등으로 소지 및 유포 내용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자각하고 계신다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두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심리상담사가 범죄 연구를 하신 분들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경우 대다수 자신을 피해자 혹은 배신을 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버려서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도 같이 망가져야 한다는 심리 상태인 거죠. 즉 나도 죽겠지만 너도 망해라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웃긴 점은 이들이 잡혔을 때는 이야기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상처를 부탁드립니다. 등등입니다. 즉 정리하면 순간 감정에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유통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계속 자기 최면을 가면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당해도 당연하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고 나면 분풀이가 되실 것 같습니까? 이미 꼬라서 남다르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당신이 영상을 배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신은 물론이고 행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스스로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만약 과거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내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에게 창피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툰 헬퍼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자는 언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 함부로 살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할 수 있도록.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망가지는 최악의 결정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범죄이고 범죄자로 가는 길임을 분노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한이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리뷰를 준비를 했냐면요. 바로 이 캣닙 동제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진짜 수산물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에 담겨 있어요. 이게 CU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수산물 뭐라 해야 되죠? 진짜 플라스틱. 연어처럼 이런 플라스틱 상자에 랩핑까지 딱 돼 있어요. 여기 가격도 적혀 있어서 진짜 약간 생선 한 마리 잡아온 느낌인데 이거를 저희가 몇 주 만에 구했죠? 이거를 며칠 만에 구했죠? 딱 열흘 만에 구했죠. 이게 9월 13일 날 출시 보도자료가 나와서 처음에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통으로 된 연어를 기대를 했었어요. 사진에 이게 진짜 이쁘게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실물을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이뻤습니다. 비닐이. 실망했어요, 그죠? 네, 이거는 프린팅이 진짜 같지 않은 느낌이 딱 실물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실물은 반마리를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색감이 조금 진짜 연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장난감 같은 뭔가 약간 집사의 만족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양이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약간 사는 입장에서 얘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실망. 그리고 굴곡이 없어서 이게 그냥 통으로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잡을 수 있는 굴곡이 없어요. 이 반마리랑 맞아요.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애들이 갖고 놀기에도 이쪽이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연어가 아니라 그냥 나무인가? 나이트 같은 나무인가?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덩그러니 있는 맞아. 느낌이었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생선 느낌이었어. 뭐 연어의 느낌보다는 그냥 생선. 언니 근데 캣닙이 뭔지 일단은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요? 일단 식물이고 개박하 종류. 개박하 종류. 음. 약간 발음을 조심해야겠다. 개박하 종류입니다. 박하 종류. 그래서 박하 우리 냄새 진하잖아. 그런 것처럼 고양이들이 특히 반응하는 그런 식물인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뽕. 고양이 뽕. 뽕. 일단 맡으면 취해요. 맞아요. 취해요. 애들이. 취해요. 난리 나요. 찌릿찌릿. 발라당.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거 사용 후기 네. 좀 같이 얘기해볼까요? 어땠나요? 꼬리씨? 먼지. 먼지는 일단 이거를 그냥 캣닙 같이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도 요거 봉제 인형이 있어요. 그 꽁치 같이 생긴 조그만 이렇게 길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거랑 반응이 사실 좀 비슷했어요. 자, 우리 이거 같이 맴맴 해보자. 먼지 혼자라서 확실히 장난감을 잘 갖고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마루랑 순이가 둘이 같이 있으니까 분양이니까. 이 장난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캣닙 냄새를 맡고 아. 극도로 흥분을 해서 둘이서 냥냥 펀치를 하며
또 언니께 탐나지? 근데 사실 캣닙 보관해야 되는 게 이게 봉지에 싸서 보관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왜냐면 냄새가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놀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건 좀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캣닙 인형은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집사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캣닙 인형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냐면 캣닙 냄새가 이 고유의 캣닙 냄새가 사라지면 고양이들의 반응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또 보통 한 일주일에서 진짜 길게 보관을 하시면 열흘 정도 가는데 저는 이제 어제 뜯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관을 해보고 한 며칠 정도 가는지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댓글로 좀 알려드릴게요. 캣닙이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주세요. 바닥에 내려놓고 해도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다. 오, 꽤 와. 많이 들었다. 이게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동그랗게 꼬리도 있나? 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들어있었어요. 아, 손가락 그렇게 한 마디, 생겼구나. 다섯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것도 회 뜨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포인트. 아니야, 일단 순이야 미안. 순이야 미안. 엄마가 또 사주실 거야. 제 생각에 이게 딱 그 만졌을 때 잡히는 부분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었어요. 이거 뭔가 숨어있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 딱. 안에 요만큼 있구나. 여기에 딱 요렇게. 그리고 그렇다. 주의할 점은 딱 3개월 혹은 6개월 미만의 아기 고양이들한테 캣닙이나 맞다따비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 신경계를 자극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페타라톤이라는 성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그 성분이 그 고양이과 동물들한테 신경계를 좀 많이 흥분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 하지만 성인 양이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장난감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주로 뭐 이사를 가거나 혹은 낯선 환경에 왔거나 뭐 이랬을 때 주로 캣닙을 많이 주죠. 그렇구나. 그래서 또는 이제 교감해야 할 때, 나와 교감해야 할 때, 또 이제 릴렉스 해야 할 때, 괜찮아. 릴렉스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느라.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사냥놀이 하듯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신나게. 나한테 집중해라거나,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막 과도하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모든 것들에 다 집중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캣닙을 준다 이러면 여기 취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신경이 다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막 진짜 마약이네. 이게 시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시계 초침 소리 막 이런 거까지 막 들릴 정도로 내가 막 약간 극도로 스트레스. 예민해졌을 때 그럴 때 딱 캣닙 같은 거를 딱 주면 술 한잔 한 것처럼 이제 릴렉스 해주는 장난 거예요. 아니죠. 딱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 한잔 이렇게 딱 해주면 그 느낌? 그런 거 그런 효과로 쓰시는 거. 그리고 약간 식욕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밥을 안 처음 먹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진짜로 이제 애들이 뭐 밥 투정을 하거나 밥을 정말 안 먹을 때 그래서 얘가 빨리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이 정도면 약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리뷰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뽀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그렇게 같이 있어요. 맞지? 순이 저리 가. 들어가. 문 닫을 거야. 발 치워. 닫을 거야.
왔어? 파티션 뒤에 뭐 있나? 응? 어이구. 야옹. 싸우지 말고 잘 있어.